자, 이 평균값의 정리는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확장을 하게 되면 코시의 평균값 정리가 되고, 이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로피탈의 정리가 되는데요. 이들 모두 대학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조차 갖지 않아도 돼요. 수능에서는 평균값 정리가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주로 시험에 나온다면 합답형 문제로 사익값 정리 뭐 이런 등등의 개념과 연계해서 옳고 그름을 찾는 합답형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또는 함수 추론 문제에서 평균값 정리가 활용이 됩니다. 얘는 이제 평균값 정리 증명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될 개념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는 증명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따로 연습을 해 놓지 않으면 과연 이게 평균값 정리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전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마지막 뒷파트에 따로 이와 관련된 3가지의 유형 문제를 추가를 했으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듣길 바랍니다. 자, 이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롤의 정리는 극한에서 공부했던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리 또 뭐 여기서 사익값 정리, 미분 파트에서는 정리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멋멋의 정리 공부할 때는 가정, 즉 조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열린 구간 A, B에선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겠죠. 자,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A예요. 그리고 여기가 B입니다. 그리고 얘는 닫힌 구간. 이게 닫힌 구간 A, B에서 지금 연속이죠. 그리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는 이 구간 양 끝점에서는 뾰족점이 발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얘가 지금 FA임과 동시에 FB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롤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구간 양 끝점에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0인 얘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하냐 이건데, 딱 봐도 여기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라고 하겠다? C라고 하겠다는 얘기죠. 얘를 C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니까 C1, C2라고 할게요. 이와 같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고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만드는 이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뭐다? 롤의 정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해서 아주 복잡하게 증명을 해놨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니까 쌤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건들에 주목을 하라는 얘기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며 FA와 FB가 같다. 알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호기심이 좀 충만한 몇몇 학생들은 교과서 증명 방법을 소개받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하자면, 지금 롤의 정리는 전제 조건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극한과 연속에서 공부했던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야 돼요. 자, 이때 이 최대값을 갖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롤의 정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최소값이 되는 상황은 똑같이 증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다? F'C가 0이 되는 이 C값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존재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C가 0이라는 얘기는 X =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x = c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함수값은 이미 연속이니까 당연히 같다라는 게 보장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좌미분계수는 리미트 h가 0마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가 될 테고, 자, 우미분계수는 리미트 h 0풀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x = c에서의 좌미분계수를 한번 볼까요? 얘가 c니까 c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자, 기울기가 오른쪽 끝이 위로 향하니까 뭐예요? 양수죠, 양수. 그런데 여기 가다가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는 이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끝이 어때요?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얘는 음수죠, 음수. 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0인 점이 생기잖아요. 지금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따라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만이 x = c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둘이 같아지는 상황은 뭐일 때예요? 그렇죠, 0일 때죠, 0일 때.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겠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면 극한값이 같으면 우리가 하나로 줄여서 쓸 수 있으니까 리미트 h가 0에서의 극한값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근데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뭡니까? f'c가 되죠. 따라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복잡하게 식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쌤 얘기는 직관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어떤 함수가 이런 상수함수라고 한다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아닌 지금 보여준 이 함수처럼 어떤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한다면 최대가 되는 그 정점에서 얘 왼쪽은 증가고 오른쪽은 감소가 될 텐데, 어떤 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지나야 돼요? 그렇지, 0을 지나야 되죠. 0인 점을 지나가야 양수에서 음수로 부호가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반대가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뭐다? 롤의 정리다 라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7점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롤의 정리라는 게 뭐라고요? F'C가 0인 점이 이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 우리 뭐뭇의 정리를 증명할 때는 항상 조건, 가정에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게 fx니까요. f1이 f3이 둘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1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3이죠. 3 집어넣어 보면은 12에다가 얘도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죠. 롤의 정리 조건을 만족을 시켰으니까 이제부터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한 것이 0이 되는 이 C값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하겠습니다. 자,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2c, 이것이 0이 되는 거니까요. c는 얼마가 됩니까? 2죠. 이 2가 1,3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뒤에서 평균값 정리의 활용을 통해서 공부할 텐데요. 2차 함수의 하나요. 다른 데는 안 됩니다. 2차 함수의 하나요. C는 중점입니다. 이게 왜 2차 함수의 하나에서 C는 중점인가 하의 증명은 뒤에 평균값 정리에 활용해서 보여주기로 하고요. 이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째리면 바로 답 나오죠. 1과 3의 중점이니까 답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자, 알겠죠?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롤의 정리 성립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자, 함수 fx는 3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함수 값이 같은지만 보면 되겠네요. 얘하고 얘가 같은지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일, 마3이 되고 얘 3, 0 되네요. 얘 2 대입하면 8,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얘도 0이 됩니다. 따라서 롤의 정리 조건을 만족을 시켰으니까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한 게 0이 되는 이 C값을 찾으면 되죠. 자,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하겠습니다. 3c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네요. 자, 2항하면 3, 3으로 나오니까 C는 풀마 1이 됩니다. 여기서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왜 그래요? C는 반드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존재해야 되니까 그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균값의 정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평균값의 정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평균변화율, 우리 앞에 미분 파트에서 공부했던 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씨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평균변화율을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 또 하나 분수가 빼기 꼴이면 뭘로? 평균변화율로 해석하자. 기억나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평균값의 정리는 수능이라든가 모평 학평에서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살값의 정리하고 많이 연동이 돼서 연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살값의 정리는 살값의 정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값의 정리 활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 이용했어요? 판별식을 이용했죠. 하지만 이 판별식은 오로지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할 때는 뭘 이용한다? 살값 정리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값 정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근의 존재성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단계만 조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졌다면 그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지 보고, 다음 두 번째로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살값 정리의 활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 평균값의 정리,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값의 정리는 우리 롤의 정리에서 한 가지만 빼면 돼요. 뭐요? 그렇죠.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면 이게 롤의 정리의 기본 조건이었죠. 얘만 빼면 돼요.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의 셈에 집어넣을 때는 롤의 정리는 따로 암기하지 말고 얘만 암기하는 거. 얘는 통째로 암기해둬야 됩니다. 얘는 통째로 암기해둬야 돼요. 거기에다가 분자가 같으면, 즉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면 얘를 추가시키면 뭐가 된다? 롤의 정리다 라고 기억을 해두는 것이 기억의 셈에 오래 갑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성립이 되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증명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니까, 중요한 게 등장을 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자, 먼저 구간 양 끝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연속 맞죠? 지금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P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 얘기는 이 구간 양 끝점에서는 뾰족점이 생겨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이때 평균 변화율과 이게 뭡니까? 평균 변화율이죠.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과 얘는 미분계수죠. 근데 미분계수를 얘와 같은 느낌으로 한다면 얘가 뭡니까? 순간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을 때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같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 놓은 게 좋습니다.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같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는 통째로 암기해 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증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증명할 때 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직선을 새로운 함수 y는 gx라고 놓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함수 gx를 추론할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만 알면 되는데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이 평균 변화율이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 gx의 기울기는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즉 b-a분의 fb-fa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x- 지나는 점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차의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차의 함수. 뺀 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해 보는 거예요. 뺀 함수. 어디에서 어디를 빼냐면 이게 원래 fx였죠. fx에서 gx를 뺀 fx에서 gx를 뺀 새로운 함수를 hx라고 놓겠습니다. 얘로 놓으면 그러면 이 hx는 a에서 0이 되고 b에서 0이 되겠죠. 즉 ha와 hb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차의 함수는 교점에서 실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잘 이해를 해요. fx와 gx의 교점이 a하고 b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수상에서 이런 거 많이 공부했죠. 양변에 y를 붙여서 함수 fx와, 자, 이걸 편의상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gx, 얘를 편의상 y는 gx라고 할게요. 자, 이 교점의 x좌표를 각각 a하고 b라고 놓는다면 다음과 같은 게 성립이 되잖아요. 자, 근데 얘를 이항만 하면 이거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항만 하면 fx-gx는 0. 이게 바로 새로운 함수 지금 hx라고 놓은 거죠. 그럼 얘의 교점의 a, b나 차의 함수의 교점이 a, b나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알겠죠? 기억해 놓습니다. 차의 함수는 교점에서 실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x축이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hx의 그래프가 됩니다. 왜요? 자, 지금 곡선에서 직선을 뺀 함수가 바로 새로운 함수 hx가 되는데 x = a에서는 함수값이 같으니까 빼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 b에서 둘 다 함수값이 같으니까 빼면 0이 될 테고, x = c에서 뺀 함수의 차이가 정점을 찍죠. 가장 크죠. 최대값이죠. 차이 함수는 점점 차이가 커졌다가 c에서 정점을 찍고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어때요?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해도 되고, 나는 그냥 대수적으로 이미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식을 가지고 놀겠다라고 한다면은 식을 가지고 해석해도 됩니다. 자, 새로운 함수 hx는 곡선에서 직선을 뺐습니다. 그럼 여전히 얘 곡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2차면 얘가 1차니까 2차에서 1차를 빼도 여전히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대표적인 당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간의 한 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롤의 정리, 성립 조건을 만족을 시켰죠. 따라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h' c 이퀄 0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hx가 얘니까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하겠습니다. f' c 마이너스 g' c. 자, 한 번 더 가죠. f' c에다가 gx는 얘였죠. 그럼 얘는 지금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를 미분하면 바로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되고, 그것이 0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항하겠습니다. 자, 이항을 하고 얘하고 똑같이 쓰기 위해서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는 f'c이고 이 c는 a, b 사이에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평균값의 정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증명 과정에서 꼭 기억할 게 뭐라고요? 이 차의 함수는 교점에서 실근이 발생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함수 추론 문제에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는 여러분들이 직선 하나를 놓으세요. 그러니까 직선을 놓기 위해서는 구간 양 끝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평균 변화예요. 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새로운 함수를 여러분들이 놓는 겁니다. 우리 이거 놨잖아요. 그냥 출제자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은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 차의 함수를 만들고, 이 차의 함수는 교점에서 실근이 발생한다. 즉 얘를 가지고 나중에 함수 추론할 때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hx는 x-a 곱하기 x-b. 그러니까 얘가 2차라면 이렇게 놓는 거고, 얘가 3차 이상이라면 또 여기에 ax 플러스 c에 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함수 추론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필수 예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을 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함수 fx가 2차 함수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의 조건을 만족을 시켰으니까 마음껏 써도 됩니다. 자, 이처럼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는 개념이 확실히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평균 변화를 구해보겠습니다. 분모는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2가 되겠죠. 분자는 이 함수에다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니까 1 대입하면 6이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에서 1을 빼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4를 2로 나누니까 얘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미분한 다음에 c를 대입하면 되죠. 미분하니까 6c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소거되니까 양변 6으로 나누면 c가 0이 됩니다. 물론 얘 아주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롤의 정리에서도 공부했지만 2차 함수에 한해서 c는 항상 중점입니다. 이 뒤에서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2차 함수에 한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는 항상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에서 이 분자만 같으면, 즉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면 롤의 정리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점이니까 둘 더한다면 반으로 쪼개면 곧바로 c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말이에요, 단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얘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센 수학의 실력 따지기 코너인가요? 그 C단계 있죠? 그 C단계에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쌤이 그 학생한테 한 명 질문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바로 이 내용을 알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학생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식을 이용해서 자꾸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래프 해석 문제에서도 이 내용은 종종 많이 쓰여지니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fx가 3차 함수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분모는 여기서 여기 빼니까 3이 되고요. 분자는 3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빼면 되니까 3 대입하면 27, 3 대입하니까 6, 3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11이 되고, 미분한 다음에 c 대입합니다. 그럼 3c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거 소거되면 얘가 9가 되죠. 양변 3으로 나누니까 C제곱은 3이 되겠네요. 따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항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루트 3이 된다.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개념원리 교재에는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단글로 출제가 되고 있는 평균값의 정리의 활용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개념 공부를 할 때 설명했다시피 이 평균값 정리의 활용 또는 변형 문제는 평상시에 이를 접해보지 않고 실전에서 이에 관련된 문제를 만났을 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배우고 익혀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보면 얘가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학생은 수학적 센스가 대단한 학생입니다. 내지는 어떤 형태로든 접해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본 상태에서 얘를 평균값 정리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형태도 있죠. 얘는 더더욱이 평균값 정리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안 들 겁니다. 그나마 얘는 분수가 빼기꼴이기 때문에 약간의 힌트가 여기 숨어 있지만 얘는 웬만해서는 풀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얘는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평균값 정리의 활용을 따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잘 배우고 익혀두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분수가 빼기꼴이면 평균 변화율이다. 이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공부하면서 이미 배우고 익혔던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평균값의 정리에 활용해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분계수 파트에서 이에 관련된 문제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리미트 예의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빼기꼴이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줄에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바로 또 하나의 강력한 힌트가 되죠. 그러니까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을 보장받는 거니까 평균값의 정리의 조건을 만족을 시켰죠.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f x 플러스 4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4의 리미트 쥐한 게 우리가 구할 값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 식을 조작을 한번 해놓은 겁니다. 이 밑에다가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얘는 얘 그대로 오면서 마이너스 부호를 괄호를 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평균 변화율이죠. 자,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도록 하는 이 C가 열린 구간, 그 열린 구간이 바로 뭐예요? x-4보다 크고 x 플러스 4보다 작은 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평균값의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분모를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xx 소거가 되고 얘가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럼 식을 얘를 정리를 하면은 fx 플러스 4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분자는 대각선의 곱하고 같으니까 얘 계산한 게 8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8배에 대해서 f'c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값에다가, 이 식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취해주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물론 이 8은 리미트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안 써먹은 조건 하나를 봤더니 f'x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3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식에서는 뭐예요? f'c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구간이 바로 문제 푸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예컨대 자, x가 무한대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에서 4를 빼도 얘는 여전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자, 오른쪽도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에다가 4를 더해도 여전히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 c도 바로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자,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나 c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여기 주어진 조건의 x를 c라는 글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끝났어요. 자,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8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8 곱하기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f'c의 값을 3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어때, 알겠어요? 꼭 연습을 해봅니다. 분수가 빼기꼴이면, 자, 얘는 직접적으로 분수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분수가 빼기꼴이면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은 이 평균값의 정리는 원래함수와 도함수를 연결하는 중매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평균값의 정리라는 건 b-a분의 fb-fa, 즉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도록 하는 c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얘가 뭡니까? fx에 관한 식이죠. 얘는 뭐죠? f'x죠. 즉 얘는 도함수고 얘는 원래함수죠. 이것이 하나의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fx를 통해서 우리는 도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fx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함수와 도함수를 연결해주는 중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평균값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자, f1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조건 아래를 보니까 우리 수상에서 공부했던 절대값 부등식 기억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 f'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간 양 끝점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를 쓸 수가 있겠네요. 즉 식을 세워버리면 1-0분의 f1-f0이 되겠죠. 자, 그런데 f0은 2라고 알려줬으니까 2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같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이 c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겠죠. 여기까지 가죠. 자,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얘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f1-2가 f'c니까, 자, 지금 얘는 x지만 얘는 특정 상수 c죠. 그러니까 얘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f'c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 f'c가 f1-2니까 이제 식이 완성이 됐죠. 자, 얘만 풀면 됩니다. 이제 양변에다가 각변에다가 2를 더해버리면 f1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결과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어서 최종적인 답은 둘을 합하니까 4가 되겠죠. 어때요? 좀 어렵죠? 꼭 복습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균값 정리의 변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문제 유형수를 풀다 보면은 자, 이와 같은 좀 요상한 변형식을 만나게 될 거예요. 먼저 이 식의 정체가 뭔지 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값 정리를 증명을 할 때는 닫힌 건 a, b에서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b가 됐었죠, 얘가. 자, 그런데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도 배웠다시피 이 길이가 바로 x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x.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를 h로 놓고도 풀었죠. 근데 이 길이가 h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놓지 않고 a에다가 h만큼 더한 a 플러스 h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닫힌 구간 a, a 플러스 h에서 함수 fx는 연속이 되겠죠. 그리고 열린 구간 a, a 플러스 h에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니까 미분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평균값 정리의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합니다. 즉, 자,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h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바로 구간 양 끝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얘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 즉 c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c의 범위는 열린 구간 a보다 크고 a 플러스 h보다 작다, 이게 바로 범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이 c의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세타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즉 c는 a보다 크고 a 플러스 h보다 작은데요. 자, 이걸 양변에다가 먼저 a를 빼고 그런 다음에 h로 나누겠습니다. 왜 이 짓을 하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쌤이 요약을 해놓기 때문에 써놓지 않았지만 실전 문제에서 보면 이게 세타의 범위가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금 상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문자를 상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상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얘가 일단 a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a를 빼주면은 얘가 0이 되죠. 그리고 h로 나누니까 0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똑같이 a를 빼주고 h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는 a를 빼주면 h죠. h로 나누니까 1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단서 조건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뭐로 놔야 되겠어요? 세타로 놔야 되겠죠. 즉 h분의 c-a가 세타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c는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자, 얘 곱하고 얘 이항하면 되니까 a 플러스 세타 h라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놈을 여기다 쑥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대입을 하니까 이제 완성된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한 번 더 쓰죠.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는 f 프라임 c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겁니다. a 플러스 세타 h. 자, 그리고 이제 분자는 대각선의 곱하고 같으니까 얘 곱한 다음에 얘를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f a 플러스 h는 f a 플러스 h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라는 변형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쌤이 한 이 방법 말고 그냥 아예 처음서부터 이 b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평균값의 정리가 b-a분의 fb-fa는 f 프라임 c, 그리고 이 c는 열린 구간 0, a, b 사이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애시당초 처음에 이 b자리에다가 a 플러스 h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함수 fx가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세타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2분의 1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한 증명은 우리 평균값 정리의 증명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차의 함수를 이용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의 함수를 이용한 방법은 우리 앞에서 한번 선보였으니까 여기에서는 직접 식을 대입해서 왜 세타가 2분의 1인지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 플러스 h는 fa 플러스 h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 문제에서 이제 세타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0과 1 사이가 되고, 그리고 h하고 a는 0보다 크다 하는 단서 조건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2차 함수를 말해요. a가 이미 써 있으니까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라고 놓겠습니다. 얘로 놓으면 그러면 f 프라임 x는 2px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맹이에다가 a 플러스 h를 넣어서 전기를 하니까요. p a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q a 플러스 h 플러스 r이 되고요. 자, fa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알맹이에다가 a 대입합니다. 그러면 p a 제곱 플러스 q a 플러스 r이 되고요. 플러스 h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니까 x에다가 a 플러스 세타 h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h에다가 두 배에 대해서 p 중괄호로 하는 게 낫겠네요. x에다가 a 플러스 세타 h 플러스 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얘 정리하면 2pa 플러스 2p 세타 h 플러스 q가 되고요. 거기다가 h를 곱하는 거니까 이거 완전 노가다입니다. 이거 수능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얘 전개하면은 2hpa 플러스 2p 세타 h 제곱 플러스 hq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a제곱에다 p 곱하니까 pa 제곱이 되겠고요. 2짠짠 하면 2ah니까 플러스 2pah가 됩니다. 플러스 ph 제곱 플러스 qa 플러스 qh 플러스 r이 됩니다. 자, 이제 동량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제곱 pa제곱 여기 없어지네요. 자, 이게 지금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세트예요. 우변은 이게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epah 여기 있네요.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hq 여기 있네요. hq 그 다음에 r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qa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식을 정리해서 남는 것만 쓰면은 좌변에는 ph 제곱이 남고요. 우변에는 2p 세타 h 제곱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p는 0이 아니어야 되죠. 왜? 얘가 2차 함수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대로 선언을 하려면 p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양변 p로 나눠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문제 단서에서 h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세타는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2차 함수이면 세타는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그럼 이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게 이게 또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 세타가 2분의 1이잖아요. a 플러스 세타 h에서 이 세타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h의 절반이라는 거니까 이 길이가 바로 h였죠. 이 길이가 h니까 h의 절반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은 뭐예요? 중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에다가 중점을 더한 게 바로 C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2차 함수에 한해서 세타는 2분의 1이다. 이 세타 2분의 1이라는 걸 C로 환산을 하게 되면 C는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얘는 그래프 해석 문제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2차 함수가 아니라면 세타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타의 극한값을 물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타의 극한값을 물어보는데요. 얘도 대부분 답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쌤이 그 암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암기한 학생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간혹 좀 변형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대비해서 먼저 이계도 함수죠. 이게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A를 대비해서 0인지 0이 아닌지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니라면 무조건 2분의 1이고 만약에 0이라면 지금처럼 직접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관련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함수 fx가 3차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2차 함수가 아닐 때는 세타의 값이 아니라 세타의 극한값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먼저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자 그랬죠. 자, 한번 미분하게 되면은 3x제곱이고, 자, 두 번 미분한 다음에 a를 곧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a가 되는데 얘가 0이 아닐 때 무조건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a가 양수니까 a의 6배를 해도 0이 아니죠. 따라서 얘는 정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였죠. 자, 그런데 자, 학교 시험에서 쌤들이 그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가 x세제곱이니까 f'x를 구하면 3x제곱이고, 이 결과를 원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a 플러스 h를 대입하니까 a 플러스 h의 세제곱은 a 대입하니까 a 세제곱 플러스 h 곱하기 x에다가 a 플러스 세타 h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3을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 자,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h 플러스 3a 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이고요. 우변은 a 세제곱 플러스 얘 하게 되면은 a 제곱이니까요. 3a 제곱 h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6a 세타 h 제곱 플러스 3 세타 제곱 h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동량을 정리하면 a 세제곱 없어지고요. 얘도 없어지네요. 그리고 남은 식을 보니까 전부 다 h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양변을 h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h는 양수니까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h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3a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h가 되고, h제곱으로 나누면 6a 세타가 되고요. 플러스 3세타 제곱 h가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세타죠, 세타. 그래서 세타를 h에 관한 식으로 구해서 여기다 넣은 다음에 극한값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에 관한 식이 돼야 된다? 그렇죠. 세타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2차, 차수가 높은 게 우변에 있으니까 다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h 세타 제곱 플러스 6a 세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h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는 근해 공식에 넣어야 됩니다. 근해 공식에 넣어보면, 자, 얘는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에 넣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3h분의 마이너스 3a, 그리고 세타는 지금 0과 1 사이니까 풀마에서 마이너스는 버려야 되겠죠. 플러스만 취해야 되니까 플러스 루트 9a 제곱 플러스 9ah 마이너스 3h 제곱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타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다 리미트를 취하자는 얘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그러면 h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0분의 0꼴이 돼야 되죠. 0분의 0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얘가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자, 유리화를 시킬 때 얘를 뒤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한 게 좀 수월하겠죠.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3h 곱하기
분모에다가는 얘 부 바뀐 게 곱해져야 되니까 루트 9a제곱 플러스 9ah 플러스 3h제곱 플러스 3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이니까 얘 제곱하게 되면 알맹이가 남죠. 그럼 얘 제곱하면 9a 제곱이니까 얘가 없어지네요. 그럼 남는 게 얘니까 동령을 묶어버리면 3h로 묶여지네요. 그러면 얘는 3a가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3h 빠져나갔으니까 h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함으로써 0분의 0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h가 0 대입하니까 얘 0으로 가고 0으로 가까이 가고 루트 9a 제곱이니까 얘가 3a죠. 3a 더하기 3a니까 분모는 6a가 되겠네요. 그리고 h가 0 대입하니까 분자도 3a가 됩니다. 그러면 약분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평균값 정리의 활용 또는 뭐 변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유형을 잘 연습해 놓으면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참고서의 관련 문제들은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복습하고 쌤이 암기하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해 주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넌 이제 떠나지 마. 너의 뒤